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는 수송기로 공중급유기를 만든답니다. 미국 공중급유기의 70~80%가 보잉 여객기 모델에 바탕한 KC-135입니다. 이미 60년 넘게 지배적인 모델입니다. 또 다음번 모델로 준비하고 있는 공중급유기도 보잉 여객기를 개조한 모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공중급유기도 여객기로 만드는 것에 뜻이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기경보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강 사장은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수송기가 없어서 이 여객기로 공중급유기를 만들었고 또 수송기가 없어서 차기 모델을 여객기로 만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객기를 개조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 우리가 들여다가 여객기 공중급유기 만들자. 저는 반대합니다. 물량이 안 나와요. 미국은 공중급유기가 보통 200대 300대입니다. 저 KC-135가 그 규모입니다. 물량이 안 나와요. 또한 카이는 수송기로 순항미사일 대량 투하 폭격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빠른 용, 그래서 Rapid Dragon이라고 부릅니다. 예, 순항미사일이 담긴 저 케이지라 그러는데 저 철제 울타리를 수송기가 떨어뜨리면 그 철제 울타리가 낙하산을 타고 감속을 하다가 철제 울타리에서 저렇게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이 나와서 갑니다. 그래서 이 보통 수송기 한 대가 작은 거는 순항미사일을 한 20발, 뭐 많은 건 30~40발 떨어뜨립니다. 중국 함대나 지상 목표물은 작살나는 거죠. 저거 한번 뜨면. 네, 보기만 해도 뿌듯하죠. 저거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철룡 순항 미사일을 이제 그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공대지, 공대함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저거 아무 수송기에서나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거는 수송기 입장에서는 순항미사일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카고입니다. 그냥 카고예요. 화물 카고예요. 그냥 화물 카고를 공중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송기. 즉, 뒤가 배가 이렇게 열리는 수송기면은 저거 그냥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항미사일을 조종하는 시스템은 수송기 조종 시스템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또 독립돼야 합니다. 그래야 유연하게 사용하니까. 만약에 카이가 래피드 드래곤, 즉 수송기에서 대량 투하하는 순항미사일을 위해서 수송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면 저는 바로 강 사장 면전화되고 말할 겁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다 대고 사기치고 다녀? 늙은 사기꾼 같은 작자. 만약 그렇다면 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것도 해당 없습니다. 자, 개발비가 3조 든다는데 개발비 3조가 애들 이름입니까? 제가 뭐 협상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이 일본에서 저거 뭐 한 10대나 만들었나? 10대나 만들었나? 저기 굉장히 좋은 수송기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저기 그 C2, 카와사키 C2. 저거 한 1조면은 카와사키 C2의 제작 도면과 소프트웨어 코드도 싹 몽땅 사올 수도 있고 혹은 잘만 얘기하면 그거보다 훨씬 낮은 돈으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카이가 이렇게 수송기에 집착을 보이는 데는 다른 숨은 뜻이 있다. 그게 이제 숨은 그림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 수송기 집착 보이는 게 그 민항기 사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강구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했어요. 지난 며칠 안 됩니다. 지난 11일 날, 예, 카이 비전 2050, 글로벌 카이 2050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구영은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거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재인이 카이에 심어놨던 망상 폭탄인데 강구영이라는 자가 이걸 제대로 이제 안고 터뜨린 거예요. 문재인의 사람이었던 안현호도 저 소리는 안 했어요. 좌빨에 봉사하는 안현호 사장도 저 소리는 내놓고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임직원끼리만 했지. 쉬쉬하면서. 강구영이라는 자는 뻔뻔하게 저 소리를 자기 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저건 일종의 배임에 해당합니다. 먼저 보잉이라는 회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
에어버스는 전투기를 안 만들죠. 그러니까 아예 논외예요. 무슨 소리냐? 에어버스 하겠다 그러면 카이 전투기 다 접으세요. 강구영 씨, 전투기 다 접어. 에어버스 하려면 거긴 전투기 안 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보잉 할게. 보잉. 오케이, 보잉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인류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비행기 중에 제일 황당한 비행기를 보잉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F-32라고도 부르고 X-32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보면 정말 황당하게 생겼죠. 뭐 배에다가 이상하게 뭐 캥거루 가죽 같은 거 하나. 저거 뭐 하려고 만들었냐? 옛날에 F-35 만들려고 할 때 보잉과 록히드 마틴을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때 록히드 마틴은 지금 F-35 모델을 내놨고, 그때 보잉은 이 잘라빠진 캥거루 가죽 주머니 달고 있는 이상한 비행기를 내놓은 거예요. 보잉이 그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는 데입니다. 저게 F-35 하겠다고 만든 거라니까요. 저 괴물이.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공군 훈련기 T-7 만들었다가 뭐 윙락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현상이 줄줄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한없이 양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잉은 전투기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는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중에는 아닌데 보잉의 명품 F-15 만들고 있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보잉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F-15. 그러나 이 명품은 보잉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맥도널드 다글라스라는 전투기 명가를 보잉이 M&A를 했습니다. 그 맥도널드 다글라스가 만든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F-15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보잉은 무슨 문제가 있냐? 민항기와 전투기는, 강 사장 똑바로 들으세요. 민항기와 전투기는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철학, 다른 컨셉의 제품을 한 회사가 끌어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은 제품 컨셉을 가진 사람은 CEO나 최고 경영층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CEO나 최고 경영층은 돈 굴리는 사람들, 돈 끌어오는 사람들, 합병하고 매각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돈 다루는 기술 지향 회사가 아니라 돈 지향 회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보잉이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경영위기,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 강 사장 잘 들으시오. 당신이 바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그 뿌리라고. 전투기와 민항기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거. 그게 그 뿌리라고. 보잉이 지금 문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F-16 보여드렸죠. F-16은 롱마예요. 이 F-16 제너럴 다이내믹이 만든 겁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이 전투기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너럴 다이내믹이 아마 FA-18도 제너럴 다이내믹 걸 거예요. 맥도날드 다글라스 아니면 보잉 거 아니에요, 그거. 제너럴 다이내믹이 F-16을 만들어서 그 명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너럴 다이내믹이 마틴 마리에타라는 회사로 합병됩니다. 마틴 마리에타가 록히드랑 결합을 합니다. 록히드도 전투기 만들던 회사입니다. 1945년경에 한때 잠깐 민항기를 했지만 쭉 1920년대 이후로 계속 전투기만 만들어 아주 유서 깊은 회사입니다. 록히드가. 그 록히드와 마틴 마리에타가 결합해서 록히드 마틴이 된 겁니다. 즉 합병을 하더라도 전투기 명가끼리 합병을 하니까 시너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롱마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강 사장한테 경고합니다. 민항기와 전투기는 철학이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사업입니다. 기아가 민항기 사업하고 싶으면 그에 동조하는 임직원을 끌고 나가서 벤처 창업하십시오. 11일 발표장 사진 보니까 무슨 늑수그레한 벤처 창업자 흉내 내서 귀에 콩나물 하나 꼽고 캐주얼 차림이고 또 뭐 쇠타는 병아리색 쇠타 있고 정말 옷 차림으로 보면 늙은 늑수그레한 벤처 창업자 같구만. 뭐 이왕 스타일도 그렇게 꾸민 거 귀하랑 배짱 맞는 이상이 아릇한 임직원들 싹 끌고 나가서 벤처 차리세요. 민항기 회사 제가 10,000원 투자할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는 카이를 왜 감히
당신 머릿속의 아이디어, 문재인에 의해서 이상한 관념이 박힌 일부 임직원의 아이디어로 호도하려고 그래. 오도하려고 그래. 망하려면 혼자 망하세요. 강구영 씨. 망하려면 혼자 망해야지. 자, 강구영 사장이 정말 황당한 것은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기업을 번성케 하려고 UAE에 갔을 때 UAE 측에 수송기 사업을 은근슬쩍 집어넣어가지고 끼워 팔게 해서 MOU 교환했잖아. 이걸 또 멍사 모르고 또 좋다고 국내 언론들도 띄워주고 국내 밀리터리 또 평론하는 사람들도 띄워주고 하는데 이거 제가 UAE도 가봤고요. 사우디도 가봤거든요. 저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해서 그러지. 그 보는 눈이나 판단력, 투자 이런 거는 귀신입니다. 돈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 저거 되지도 않을 사업 말이야. 대통령은 발 동동 굴르면서 이재용 SK 최 회장 와서 발 동동 굴리면서 저렇게 기업을 어떻게 뻗어나가게 해보려 그러고 저런데 저 이상한 인간이 와서 되도 않는 사업. 옛날에 뭐 공군 똥별이었나 뭐였나. 이러면서 속으로 엄청 웃었을 거야. 배꼽이 빠지게. 이 수송기 사업 쪽에 국가 예산 따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젠 UAE에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덤태기 씌워지는 사람이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 아이템 판단할 때 보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장이라고 쓰고 이제부터 강뚝이라고 읽습니다. 강꼴뚝이. 어물쩍 망신은 꼴뚝이가 하고 대한민국 망신은 강뚝이가 시킵니다. 네, 강구영 씨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국민기생충, 강생충이라고 부르고 싶고 국방력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빠는 국방흡혈귀, 강혈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차마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서 꼴뚜기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강뚜기라는 별명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마에 매직으로 쓰고 다니십시오. 이마도 뭐 넙죽하게 글씨 크게 쓰겠구만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고생하고 있는 개발자님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강뚜기 같은 사람을 상사로 모시고 일하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문빠였던 안 사장이 100번 날 수도 있죠. 그죠? 네. 하지만 강뚜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청자님들께 지금 지금 21 개발하는 이 카이 개발진 또 다른 회전익기 개발하는 카이 개발진 또 FA50에 관계된 카이 개발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KF21을 중심으로 그 의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이제 흔히 세계 8번째인가 6번째인가 초음속 비행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없이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 첫 번째 5세대 형상 초음속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다음 첫 번째 5세대 형상 초음속기입니다. 영국도 5세대 형상 안 만들었고요. 일본도 안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세대 형상은 하늘에 띄우는 것도 어렵고 자동 비행 조종을 하기도 극악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저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거 보면 거기 카이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정말 청춘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막강한 말하자면 첨단 항공 전자장비, 항전 장비입니다. 막강한 반도체 전자장비 소프트웨어죠. 구체적으로는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센서 IR, 전자광학 EO, 재밍 DRFM, 미사일 무력화 DIRCM, 다중빔 컨포멀 안테나, 멀티소스 이미지 융합 MSIF, 또 센서 융합 이런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어마무시한 기술들입니다. 저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쭉 일부는 이제 그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끼워놓고 일부는 직접 개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고생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세계 최강급 미사일입니다.
우리 미사일 실력 좋거든요.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해서 쭉쭉 붙여나갑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전략성을 가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함부로 쏠 수도 없고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함부로 팔지도 못하는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장거리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저거 뭐 500km, 1000km 이런 규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공에서 저게 뜨면, 예를 들어서 제주 앞바다쯤에서 뜨면 샹하이까지에 있는 모든 배와 해안에 있는 시설은 다 깰 수 있어요. 500km만 보내도. 또 여기에 대방사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이 포함되죠. 레이더 깨는 미사일이요. 저거 아마 음속의 한 2배쯤 속도로 날아가죠. 한 50km, 200km쯤 날아갈 겁니다. 저거는 이제 함이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함 미사일이 얼마나 잘 사용됐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게 이제 뜨면은 이제 그 저쪽에 말하자면 저게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 방공망이. 그래서 저거는 미국도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돌이 붙었다. 그럼 미국 쪽에서 못 쓰게 딱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휴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싸우고 싶어도.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무인 합동작전, 멈트죠. 네. 미국 다음으로 이 멈트의 그 유무인 합동작전의 진심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예.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살벌한 6세대 유무인 합동작전 능력을 획득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카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뭐냐? 다섯 번째, 링크 K의 완성이죠. 네. 링크 K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KF-21을 매개로 해서. 전투기가 빠지면 육군 해군만 링크 K를 사용하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러나 전투기가 포함되면 육해공 다영역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링크 K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연동형 독립적 완성체예요. 뭐냐면 미국에 대해 독립적 링크를 갖게 되는 거죠. 독립적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미국과 대등하게 연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에 있어서 엄청난 그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긴장 혹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평화의 시기와 조건을 미국이 뭐라고 하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짬짬이 하든 말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디딤돌이 바로 KF-21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강구영 사장님. 예, 강뚜기를 비롯한 이상한 임원들이 무슨 황당한 짓을 벌이든 카이는 뚜벅뚜벅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카이 주식 한 주를 확보했습니다. 시청자님들도 한 주씩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강뚜기가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면 바로 배임으로 고소하고 주총에 가서 뒤집어 엎겠습니다. 네, 민항기를 벤처 사업으로 벌이고 싶다면 강뚜기 본인의 자유입니다. 단 나가서 하십시오. 네, 좀 이상야릇한 임직원들 싹 몰고 나가서 하세요. 이 카이는 국민이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존엄성을 위해서 중국과 맞겨루면서 북한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낸 군수 산업체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록히드 마틴, 그러한 록히드 마틴의 항공사업부와 같은 회사입니다. 강 사장은 글로벌 비전을 말할 때 록마의 항공사업부 같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투기라고는 정말 개판으로 만들어내는 보잉, 전투기는 만들지도 않는 에어버스에 갖다 들이댄다. 이것은 일종의 배임입니다. 강뚜기 씨,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권할게. 조금이라도 끼미가 잡히면 당신 바로 배임으로 고발할 거야. 당신한테 그 권한이 없어. 당신한테 카이를 보잉과 같이 전투기를 못 만드는 회사나 에어버스와 같이 전투기 사업에 아예 발도 못 들여놓고 있는 그런 회사로 끌고 갈 자유와 권한이 당신한테는 없어.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만든 기업이야. 개발질 하지 말고 사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세요. 사기치지 말고 사세요. 배임하지 말고 사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